네. 그러면 지금 인터뷰를 따야 되겠네요. 바로 그렇죠. 할게요. 아 대표님. 아 지금 잘한 거예요? 지금 해야죠. 아 안녕하세요 김경일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에 지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초기 재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수동, 뭐 해안나무, 뭐 구월사, 수유동, 뭐 부산에 있는 뭐 부민부터 시작해서 많은 초기 재개발에 투자도 하고 중개를 했는데 요런 거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위험한 점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프로세스 조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다들 이번에 2020년도에 네. 일단 시에서 기본 계획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네. 그런 방식이 아닌 네.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해제된 곳이 또다시 재개발 진행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노후 불량도가 심한 곳은 재개발 좀 추진을 하려고 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지구는 사실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음. 그 구역을 해제를 해서 재개발 진행하려고 하는 지금 초기 재개발의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 주거환경 개선 지역은 이 해지하기 어렵나요? 예, 그렇죠. 프로세스를 알고 가셔야지만이 말 네. 그대로 그 하는 방법과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네. 그리고 세 번째 기간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그래요. 자, 제일 쉬운 게 제일 뭐냐? 1번 제가 봐서 제일 쉬운 게 그냥 재개발 아닌 곳을 재개발 신청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는 예. 재개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재개발 해제된 곳에 다시 재개발 재추진하는 것이 좋아요. 음. 근데 좀 그런 부분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재개발 한번 해제된 곳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사발 의지가 있냐 없냐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관계 그렇겠죠. 구청에서는 시청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 지자체마다 재개발 해제된 곳을 재추진하게 되면 그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 동의서? 요건을 통상적인 것보다는 강화를 해서 동의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주거환경 개선 지구를 해제해서 예. 동의서 받는다는 부분이 예. 자, 형식적으로는 일단은 그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 대한 구역에 대한 해제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해제 동의서를 받으면서 네. 재개발 입안 신청 동의서를 또 받으실 거예요. 아 동시에 진행되네요. 예, 그렇죠.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곳은 사전 타당성 검토 동의서라고 해서 그거하고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같이 받을 거예요. 음. 그래서 동의서를 두세 장 받아가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건 동의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해제 절차 또한 뭐냐면 일단은 그 의견 청취와 음. 구의의 의견 청취 음음.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지만이 네.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소요 시간이 한 6개에서 8개월 정도로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르면은 주간 개선 지구를 해제하는 부분이 상당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하는 주체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의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사회 주체가 원주민 중심으로 해서 음. 그리고 투자자라든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지원해 준 컨설팅 업체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네네. 좀 이런 부분에서 사회 주체하고 업체와의 좀 약간의 이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좀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 네. 자, 주민 제한 방식에 대한 프로세스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요. 그 한 네. 가지 서울로 예를 들면 주민들의 뭐 10분의 1 정도가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동의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그 신청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 불량도 보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네. 노후 불량도와 가속 필지, 호수 음음. 밀도, 접도율 3개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세 계단 그래서 말고 한 가지요. 예, 그러니까 노후 불량도는 한 개는 100% 들어가야 되고 당연하죠. 그 제일 나머지 중요한데. 가속 필지하고 호수 밀도하고 접도율, 앞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신축되는 설계 개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공되는 기반 시설들 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일반 개인이 하긴 너무 힘든 거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하시려면은 그 업체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 그리고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구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법적으로 지금 재개발 수 요건이 된다 하면 그걸 또 서울시에 올립니다, 서울시에. 네네. 그 서울시에 올려서 그걸 가지고 타당성 검토 다시 또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 재개발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죠. 그럼 네네. 의견 묻는 방법은 주민투표 방식도 있고 음. 아니면 서면으로 받는 동의서 방식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저는 주민투표 방식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곡이 끝나게 되면 서울시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사전 다양성 검토 기간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검토하고 있어요. 부산도 비슷한 것 같던데. 네,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사전 다양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 정비 구역 그 신청을 위한 입안 동의서라고 음. 거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체 주민의 3분의 2 동의서를 받으셔야 돼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받으셔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자, 거기서부터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도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자,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한 내가 봤을 때는 빨라도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려요. 음. 서울시도 한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비구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시계획업체를 주관으로 해서 그거에 관련돼 있는 설계업체에 대한 그 업체 선정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 업체 선정에 대한 비용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후불 형태로 아, 하든지 어떤 데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중요하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리고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도서 작성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한두 달 네. 소요가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도서가 작성이 되면 각 어딥니까 구청, 시청, 그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들 협의를 돌리는데 보통 1 차, 2차 협의를 돌리는데 그게 한 3-4 개월 걸려요. 아, 그리고 그 의견이 취합이 되면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또 받고 인근 주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들을 받는데 그 이후에 뭡니까? 구의회 의견 청취를 통하게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결정 고시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난 뒤에 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나면은 말 그대로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와, 추진위원회가 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건가요? 제대로 사업이 굴러가면? 그쵸. 그게 기본적으로 1년 반 정도가 걸리니까 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추진위원회에 구성됐다는 자체는 이 지금 사전 재개발을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1년 되게 반 뒤의 얘기예요. 1년 반 뒤의 얘기.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참 상징적인 뜻이네요. 이런 어려운 걸 먼저 다 끝내 놨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나름대로 뭐 정식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기 위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기구니까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재개발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추진위가 엄청나게 큰 형님처럼 보이는 거죠. 초기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접하고 제대로 이제 브리핑을 들으면 투자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제 분명히 가격의 변화는 재개발한다라는 게 인제 소문나기 시작하면 뭐 일단 가격 투자 금액이 2-3천 밖에 안 돼가다 보니까 음. 한 2-3 주, 한 달 사이에 음. 투자자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투자금 2-3천 짜리가 6천에서 7천까지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고렇게 진행이 그쵸.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6-7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면 이런 사업 절차 진행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예, 결과값이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는 사전 다양성 검토가 1단계 관문인데 네. 이게 통과하게 되면 일단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구역 지정할 단계에서는 당연히 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가 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 한 8개월에서 한 그 10개월 즉 1년 정도 사이에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으면은 전체적으로 좋으면은 계속 유지하고 상승하는 공천을 가질 거고 반면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일부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습기가 있다 보니까 매매가 안 돼서 가격이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 다양성 검토에 대한 1차적인 통과가 돼야 음. 돼요. 그 고 비슷한 예가 뭐냐면 네네. 재건축 중에서요. 네. 30년 이상 지나면 재건축에 대한 구역으로 대상이 돼요. 네. 즉 안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신청 실제로 가능하죠. 그렇죠. 30년 넘었다고 해서 안전진단 신청을 하게 되면 뭐 포항의 뭐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신청했는데 뭡니까 C 등급이 나와서 C 등급. 그럼 그러면 튼튼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D 등급이거든요. 조건부 승인인데 C 등급은 리모델링 사항이라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재건축 될 줄 알고 다 신청했는데 음. 재건축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1차 관문에서 C 등급이 나와서 유지 보수로 간 거예요. 네. 그러면 향후에 그 친구들은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신청하려면 2-3년 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격이 무너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당원 검토 신청을 결과값이 나온 거 봐야 돼요. 신청 자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예. 지금은 약간은 초기 재개발에 내가 약간 늦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사전 당원 검토 신청 결과값이
승인이 되었나 안 됐나 그 정도 보시고 난 뒤에 그 금액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적정한 투자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솔직히 중개사님들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예. 조금 투자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항이라서 지금 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